위선 힐링 전도사래요. 거짓말 탐지기라도 달고 나와야 될까요? 대개도 아니에요. 대개문 집단. 얘기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번 정부에 대해서 지적할 건 지적했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어요. 니들이 안 보고 있을 뿐이지. 이런 말들 하는 사람들 저희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빼놓지 않고 보고도 이런 얘기 한다면 인정하겠지만 안 보면서 얘기했던 것들을 가지고 자꾸 반복하면서 이거 아니라고 요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자료까지 들이밀어서 입에다 쳐넣어줘도 안 먹어 하면서 걷어차고서 눈 맞고 귀 맞고 그냥 저기는 무조건 떨어진다는 얘기만 한다. 이것만 생각하고서 보지도 않고 난리치는 거죠. 보통 안치들이 그렇죠. 오래전에 손절, 얼마 전에 구독 취소, 위선 힐링, 못생겨서 볼만하다, 공부가 된다, 눈 버린다,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 힐링 영상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중요한 거는 무주택자들은 진짜 합리적인 판단으로 미리 공부 다 해놓고서 거품 막 낄 때 해가지고 한 허리나 어깨쯤에 사서 상처에서 팔 수 있다, 허리쯤에 사서 어깨에서 팔 수 있다, 이 정도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다면 어때요? 보통은 고점에서 사서 낚이게 되는 거죠. 가장 큰 징조가 언제냐? 일단은 9.13 이후 떨어지기 시작했죠. 한 번. 그 한 번 떨어졌다는 게 굉장히 큰 징조예요. 거기서 떨어지다 말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조금씩 더 올랐다. 이게 좋은 징조가 아니라 그렇게 한번 확 떨어졌다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거는 유동성 때문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원래 오르는 시장이었던 것처럼 정책 때문에 오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금방 당할 수밖에 없죠. 오뎅 좋아하시는 분들 저희 참 싫어하죠? 저희 말고 막 오르는데 봐라. 솔직히 말하면 저기는 부동산 유튜버도 아니고 우파 유튜버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지금 보면은 보수 언론에서 저분이랑 조 실버 마운틴 이 두 분 엄청나게 띄워주죠. 글 하나만 올리면 재빨리 기사로 실어주죠. 그리고 정치 성향까지 이미 드러낸 사람이에요. 좌파 정부는 집을 못 사게 만드니까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아예 정치 성향까지 드러낸 사람이죠. 그러니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예전에 샀는데 올랐다, 예전 걸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예전처럼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은 언젠간 다시 오르겠다, 장기적 우상향 이야기할 수 있죠. 장기적 우상향 되는 상황이에요. 출산율은 OECD 최하위고 고령화는 일본 버블 때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고 거품 끼는 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일본 버블 못지않게 거품이 꼈고 GDP 대비 가계부채는 일본 버블을 지나서 리먼 버블까지 넘어선 상황이고, 이런 자료에 대해서 한마디 반박 없이 과거에 산 사람들 결국에 올랐으니까 무주택은 지금 당장 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주택자들이죠. 자, 쉽게 얘기할게요. 왜 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저런 글을 쓰기 시작할까요? 그렇게 알고 있었으면은 예전에 해가지고 여러 채 사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저런 얘기를 언제 해줬어야 돼요? 15년 16년에 해줬어야죠. 대깨문 하는데 좌파 정부 올라오면은 무조건 가격 올리는 정책들 쓰니까, 왜냐면은 집을 사면 보수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17년부터 주장을 했어야죠. 왜 이제 와서 주장하고 있어요? 거의 작년쯤부터 막 올리기 시작했죠. 왜 이제 와서 하고 있어요? 돈 버는 좋은 정보를 그때 공유하면 본인이 못 벌죠. 그렇다면은 이제 와서 공유하는 정보는 돈 버는 정보일까요? 돈 벌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거래량이 과거에 비해서 늘었다 하지만 사실상 예전에 막 상승장에 비해서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뭐예요? 무주택자들 끌어들여야죠. 투기 수요들은 빠졌거나 여력이 안 되거나, 그러니까 여력되는 무주택 실수요를 끌어들여야 되니까 이제 와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딱 보면은 심리를 생각해 보면은 왜 그런지 답이 나오죠. 그래야지 오르거나 혹은 내가 팔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렇게 정책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17년부터 얘기하셨어야죠. 정부는 이렇게 해서 올리는 정책을 쓸 것이다. 그리고 이게 규제지만 오르는 정책이 될 것이다.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함께. 부동산은 지식 노동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이 아니고 근로소득이다. 개소리 하지 말고 불로소득 싫어하는 사람들,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 불로소득. 첫 번째, 불로소득과 근로소득의 차이는 일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에요. 생산성이 있냐 없냐죠. 입지 분석 저기 해가지고 오를 것 같은 지역에 집을 샀어요. 그렇다면은 집을 산 다음에 이 집이 가격이 오르기 위한 어떤 노동을 했죠? 근로소득이라는 거는 그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GTX가 들어왔어요. 신분당선이 들어와요. 이거 본인이 노동해서 만든 거예요? 아, 저기 오를 지역이구나, 이거 들어오니까 오를 지역이구나 하고 산 거지. 내가 노동을 해서 그것에 맞게 노동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야지 그것이 근로소득이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로또 사는 것도 근로소득이죠. 수동으로 하면은 내가 그 번호를 고민하는데 45시 6분의 66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석해서 로또를 샀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다. 길 가다 돈을 주는 것도 지나가다가 100원짜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주변을 잘 둘러본 노동을 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랑 뭐가 다르죠? 그에 따른 생산성이 있고 그 생산성으로 인해서 가치가 올라가든가 소득이 나게 된다면 근로소득이 되는 거죠.
남이 버는 불로소득만 싫어. 국민연금이나 자 저것도 개소리 하지 말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생계를 위한 불로소득이죠. 누군가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엄청나게 누구 한 명에게 고통을 몰아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부동산이 오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사는 거 5억짜리가 10억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5억짜리 가치가 있는 거고 물가 상승률 해봐도 끼케야 이 정도밖에 안 오르는데 10억에 팔았다는 건 다음 사람에게 자신의 빚을 떠넘긴 거죠. 피해를 주는 불로소득과 피해를 주지 않는 불로소득에 대해서 차이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논리가 허접하다. 부동산 왜 거품이라고 할까요? 거품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거품이 아니라 비싼 거라고 봅니다. 거품과 비싼 거의 차이점이 뭐예요? 가치에 비해서 비싼 거면 다 거품이죠. 비싼 만큼 가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거품이 아니라 비싼 거라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죠. 왜 보지 말라고 그래요? 일단 많이 지적했죠. 건설사와 기생하는 언론들, 건설사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언론도 많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광고 요 세 개 지위는 20%인데 이 당시 조사했을 때 경제지 같은 경우는 30%가 넘었다. 매국경제, 만국경제 무슨 경제에 붙은 것들 다 대부분 30%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들이 계속 와가지고 보지 말라고 하는 거죠. 건설사 하청업체인 그 언론에서 저희 한번 저격했었죠. 경제지 같은 데서 특히 저격 많이 해요. 30%가 나오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막 이런 것들 나오고 있잖아요. 유상 옵션 1억씩 넣고 있고 발코니 확장 1억씩 넣고 있고 분양가 자체는 뭐 저렴한데 분양가 상한제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다 원래 저런 것들이다. 자, 또 누가 저희를 그렇게 싫어해요? 카페 같은 데서 왜 난리치냐? 지금 빨리 팔고 수익 챙겨야 되는데 지난달 쏟아진 법인 주택 매물 92% 개인이 사들였다. 그렇다면 법인이 사겠어요? 상식적으로? 지금 법인 규제가 심한데 법인 매물을 법인이 퍽이나 사겠어요? 당연히 법인은 팔려고 하고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개인이니까 당연한 거고 이건 당연한 거죠. 법인은 최고 세율이니까 종부세 6억 공제 폐지되고 취득세 12% 부과되고 세율 최고로 때려버리는데 지금 법인주택 개인이 다 사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에요. 아직 올해 팔 법인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작년에 못 판 법인들 많아요. 물론 많이 판 것도 있고 사실 생각보다 법인 매물을 논리적으로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저런 유도에 넘어가서 작년에 법인 매물을 너무 많이 사준 경향도 있다. 다만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다는 거죠. 다가올수록 기재부에서 얘기했죠. 다주택 매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작년에 종부세율 하나도 안 올렸어요. 못 올렸죠 사실. 올리기로 했는데 20대 국회에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못 올렸죠. 근데 5월까지 매물 들고 급매물 늘어나고 가격 떨어지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근데 올해는 법인 강화했죠. 임대사업자 말소시키고 있죠. 신탁을 수탁자에서 위탁자에게 다시 주택수를 돌리고 있죠. 분양권 주택수 추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6월부터 양도세 중과도 더욱 가중시킬 거죠. 당연히 다주택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주택들 안 죽는다 자꾸 이런 여론 만드는 이유? 아 집값이 안 떨어지는구나 해서 비싸게 사도록 만들려는 언론의 술책이죠. 저희 뭐 이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상승시켜서 이익 얻는 거 누가 얻냐?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은행부터 해서 은행 전문가들 되게 무조건 오른다고 하죠. 건설사, 언론, 투기꾼 그 다음에 뭐 건설사 밑에 이제 대행사나 뭐 컨도 있고 부동산 중개업자들 뭐 상담사들 다 여기 뭉쳐가지고 올리고 있다. 다주택자가 팔궁리를 해야 되는데 왜 무주택자가 살궁리를 해야 돼요? 다주택자가 팔궁리를 하고 있을 동안 무주택자가 안 사고 있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무주택자가 살궁리 해야 된다고 해요. 전세 매매 다 오른다는데 왜 팔궁리 해야 돼요? 세금 부담이 가중돼서요?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데 왜 매매가가 오르죠? 떨어져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죠. 소비심리 위축되고 있고 뭐. 새해에도 집값 오른다. 내 집 마련 적기는 지금 이나 사세요.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데 상승은 역대 최고치래요. 매년 그래왔어요. 왜? 이거죠 이거. 이들이 뉴스와 은행을 이용해서 낳고 있는 거다. 영끌족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니까 비난과 조롱과 뭐 외모 비하 등등 여러 가지로 못 보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논리적으로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 막상 따져보면 논리적인 거 없어요.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얘기했죠. 외국인들이 사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공급 부족 이야기했죠. 전세가 언제부터 올랐는지 다 이야기했죠. 거기에 대해서 반박 자료 들고 와서 반박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지 말라고 하는 거죠. 계속 부추기는 사람. 불안심리 조장해서 유도, 영끌 유도해야 되는데 영끌들이 사줘야 되는데 왜냐? 투기꾼들은 안 사죠 이제. 법인이 사겠어요? 아니면 다주택들이 더 늘리겠어요? 투기꾼들이 안 사니까 실수요한테 팔고 빠져야 된다. 이게 항상 버블이나 폭탄 터질 때 마지막 현상인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실수요들이 안 사게 되면 안 되니까 사지 마라 보지 마라 라이트하우스 좀 보지 마라 무주택 폭락이다 뭐 맨날 틀린다 뭐 말도 안 되는 이론들 다 끌고 와가지고 강남 살고 있다
해가지고 뜯어먹어서 뭐 과천 살고 있다, 다주택자다, 빌딩 하나 세웠다, 거짓말까지 동원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왜 보지 말라고 하느냐는 뻔한 거죠. 자기들이 피해가 보니까. 만약에 저들 말대로 라이트하우스 반대로 하면 꿀반다, 라방꿀 되는 거고 찍어준 데 오른다고 하고, 그렇다면 왜 보지 말라고 그래요? 보라고 하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반대로 흘러간다고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고 그러면서 반대로 하면 되면은 보라고 해야죠. 아, 라이트하우스가 찍어주는 곳을 빨리 찾아야 된다 하면서. 자, 영끌로 산 아파트 20년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에 추가로 신용대출 뭐 영끌에서 산다고 하면 40%예요. 이거 완전 영끌도 아니죠. 8억 7천, 대출 가능 금액 3억 4천이죠. 180만원씩 240개월. 이자만 1억 1200이에요. 누가 돈 번다고 그랬어요? 가장 상위 포식자는 은행이라고 그랬죠. 은행이 뭐 분양이 안 될 걱정이 있나요? 자기 자본 이만큼 있고 여기다가 매달 180만원씩 갚고도 생활하려면 적어도 월 300 이상은 벌어야 되니까 연봉 한 3600 이상은 나와야 될 텐데 중장년층 중에서 3분의 2는 3000도 안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서 금리 조금이라도 올리면 바로 충격 들어가고 0.25%만 올려도 죽어난다. 근데 지금 시중금리 오르고 있죠. 영끌 40%만 했나요? 대출 비중? 아니죠. 연봉 5천이라도 힘든데 3분의 2는 연봉 3천도 안 된다. 즉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라는 망합니다. 그래서 실수요들 망하지 말고 나라 망하지 말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지 말라고 그래요. 결론, 저런 카페 목적 자체가 뭐예요? 의견 공유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서로 똘똘 뭉쳐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저들은 당신에게 돈 되는 정보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돈 되는 정보만을 흘릴 뿐이죠.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사람이에요? 라이트하우스는 투기꾼들의 불로소득에 혹은 건설사의 언론의 이 밑에 부동산이나 뭐 이런 전문가라는 작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논리를 부정하진 못하고 저희가 자료랑 이런 거 다 들이대면서 얘기했는데 항상 들이대는 건 뭐예요? 지금 현 상황과 외모나 기타 비하 혹은 거짓 정보, 빌딩을 세웠다느니 뭐 빨아먹어가지고 수억씩 번다느니 뭐 이런 거짓 정보 등을 통한 비난만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런 식으로 선동해가지고 더 올려줄 것이라면 절대 그런 얘기 안 하겠죠. 결국은 저희가 방해가 되기 때문이고 투기꾼들이 돈 버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내 집 마련할 때 유리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거기서 합리적인 반박이 나오지 않고 비난만 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이다? 잘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보지 마라 저 마라에 넘어가서 안 보시는 분들은 요 영상도 못 보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건들 많잖아요. 저 사람이 나 때렸어요. 예전에 샤브샤브 집에서 임산부인 나의 배를 발로 찼습니다. 알바가.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비난하고서 나중에 가서 봤더니 오히려 임산부가 알바생을 때리고 있었죠. 그런 것처럼 양쪽 의견 다 들어보시고 판단하셔라. 다만 저들의 의견이 맞는지 저희의 의견이 맞는지는 논리와 자료와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상황을 봤을 때 답은 정해져 있을 것이다. 이 부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